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필리핀 투데이입니다.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네,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. 네. 저희 필리핀 투데이는 여기 필리핀 생활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 보면서요, 교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하겠다 싶은 정보들, 그런 거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소식 가볼까요?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나이아 공항 관련 소식인데요. 그 택시 바가지 요금 문제, 이게 또 시끄럽네요.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최근에요, 나이아 공항에서 택시 기사들이 좀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르는 사례가 있었어요. 그게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문제가 커졌죠. 그래서 필리핀 국립경찰 항공보안단, 그 PMP-AVS 그룹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도로교통사무소, LTO 같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단속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불법 계약 영업을 한다거나 아예 운행 허가 없이 그냥 영업하려던 기사들, 이런 혐의로 11명을 적발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사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뭐 공항 보안 요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,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좀 파장이 큰데요. 체포된 기사 중 한 명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. 공항 경찰한테 수입의 40%를 줘야 한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40%나요? 이야. 네, 만약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 문제죠. 구조적인 비리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교통부 DOTR 차원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의혹받는 보안 요원 5명은 일단 지위 해제된 상태라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육상운송규제위원회 LTFRB라고 하죠. 여기서 공항 택시 미터기를 아예 싹 다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미터기까지.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네요. 네,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공항 문제에서 이번에는 도로 위로 한번 가보죠. 메트로 마닐라 교통신호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? 그 MMDA,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에서 기존 타이머 방식 신호등을 센서 기반으로 바꾼다, 이런 소식이죠. 네, 맞습니다.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가요. 관내 주요 도로 교차로 96곳에요.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카운트다운 타이머 있잖아요. 그걸 없애고 대신 차량 흐름을 감지하는 센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 뭐 적응형 신호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이제 전면 시행하는 거죠. 사실 이게 2012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은 해왔었어요. 시범 운영을 했었군요. 그럼 그 센서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? 운전자 입장에서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? 그게요, 도로 바닥에 루프 센서 같은 걸 깔거나 아니면 뭐 레이더, 카메라 이런 걸 이용해서요, 실시간으로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저쪽 차선에 차가 별로 없다. 그러면 그쪽 녹색 신호 시간을 좀 줄이고요. 반대로 차가 막 몰리는 다른 쪽에는 시간을 더 주는 거죠.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신호 바뀔 때는요, 녹색불 꺼지기 전에 5번 깜빡인데요. 그리고 3초 동안 노란불 켜졌다가 빨간불로 바뀌고요. 타이머가 없어지니까 그 깜빡이는 거랑 노란불을 더 잘 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운전자들이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. 효율성은 높아질 것 같긴 한데, 근데 또 갑자기 신호 바뀔까 봐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 편인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교통 흐름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 신호 바뀌면 뭐 추돌 사고 위험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꽤 많습니다. 하긴 타이머 보고 예측해서 가고 그렇는데 말이죠. 네,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, 이걸 빌미로 그 카메라 단속 있잖아요. 비접촉 단속, NCT 앱, 이거 늘려서 벌금 수입 올리려는 거 아니냐, 약간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더라고요.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군요. 네, 그래서 당국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주고 홍보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교통 시스템 변화 소식에 이어서요. 이번에는 필리핀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를 보러주는 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회조사기관 SWS 발표인데 이걸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. 네, 그 SWS Social Weather Stations 조사 결과인데요.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, 그러니까 원치 않게 굶주림을 경험한 필리핀 가구가 전체의 2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20%요? 5가구 중 1가구는 밥을 굶었다는 거네요?
네, 그렇죠. 물론 지난 4월 조사 19.1%보다는 아주 약간 늘긴 했는데 그래도 3월 조사 때 27.2%보다는 많이 낮아진 수치이긴 합니다.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민다나오가 26.3%로 가장 높았고요. 그 다음이 메트로 마닐라 20.3%, 비사야가 19.7% 순서였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를 가난하다, 빈곤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구 비율도 여전히 50%나 됐고요. 절반이네요.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얼마 전에 저희가 S&P 같은 신용평가사 발표 인용하면서 필리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. 근데 이렇게 경제 지표는 좋아진다는데 왜 실제 필리핀 사람들의 빈곤 문제는 이렇게 좀 처음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? 아,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필리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. 가장 큰 건 역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일부 대도시나 특정 산업에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고요. 농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,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한테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아, 불균형 문제군요. 네, 불균등 분배, 이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높은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도 크고요. 지역 간 격차도 너무 심각합니다. 또 교육이나 의료 같은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서 가난이 그냥 대물림되는 경향도 강하고요. 정부 정책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나 뭐 식량 안보 문제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죠. 결국 성장은 하는데 그 따뜻함이 밑으로 잘 안 퍼지는 거군요. 이 빈부격차 문제는 정말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문제를 빼놓고는 필리핀의 여러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죠. 이 주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필리핀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좀 유익했다 싶으시면요.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변화하는 필리핀 소식들 저희가 꾸준히 짚어드릴 테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희는 내일 새로운 7월 1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